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제 한 달여 후면 8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반환점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장 신도시 조성 문제, 또 영상단지 개발, 원도심 주차 문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8대 부천시의회에 입성해서 많은 의정 활동을 펼쳐온 박정산 민주당 의원 그리고 광내경 통합당 의원과 함께 8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결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2년간 저희와 함께 부천시의 많은 현안들 이 자리에서 짚어주셨는데 시작에 앞서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8대 시의원으로 이제 임기 절반을 달려왔는데요. 두 분 모두 기초의원으로서 의정 활동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박 의원님. 네, 지방의회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나름 잘 적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지방의회 이제 의원으로서 의회에 이제 와가지고 사실 의원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제대로 성격도 파악이 안 되고 또 나름대로의 자질이나 그런 역량들이 좀 부족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 의회에서도 의원들에게 나름 이제 교육도 하고 세미나 등등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소양과 지식과 기본적인 그 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의 경험이나 전공이나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의 의견들을 그거를 기초로 해서 잘 조화하고 그 시와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도 만들어내고 그런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느끼는 건데요. 자, 정치인은 마음이 참 따뜻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시민들이 봤을 때 선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들길에 피어있는 들꽃 하나라도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그런 풍성한 감성이 있어야만이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에도 따뜻한 박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모습을 좀 예. 기대해 보겠고요. 네. 곽 의원님 임기 절반을 달려오고 있는 시점에 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저도 모르게 박정상 의원님의 들꽃에 잠깐 좀 웃음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제 2년을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재정문화위원회에 들어갈 때 이제 선택했던 이유가 좀 시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나 그런 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한 또 재정문화위원회 독특한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좀 일단 배워보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이제 위원회 활동에서도 잘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은 많이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도 끝이 없고 할 일도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역할도 너무 많고 네. 다만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오늘 제대로 잘했나 아까 여기에서 좀 이렇게 할 걸 이런 항상 후회를 하고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누가 보면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것도 됐지만 그래도 부천 시민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래도 이런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게 그래도 왜 이렇게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가 이제 이런 것도 많이 깨닫고 많이 공부했고 또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서 또 하반기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변화에 힘쓰고 계신 곽 의원님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두 분 모두 초선 의원이세요. 시의 활동을 밖에서 보는 것과 또 직접 해보셨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할 일이 너무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할 수 있는 역량에 또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주민들께서 주신 민원들 어려운 일들이 정말 우리가 법적으로 다퉈야 되거나 위법 사항이 아닌 그 범위 내에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편함이지만 우리가 어떤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야 되나 이제 그런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다짐들을 다들 각자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밖에서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더 많고 더 찾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그리고 밖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갑의 위치가 아니거든요. 항상 을의 위치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항상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그런 직업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았다는 걸 너무 많이 깨달았고요. 항상 뭔가 좀 낮춰서 있어야 되는 거에 우리가 또 훈련이 돼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겸손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시의회 활동 박 의원님 어떠세요? 일단 일이 아주 많습니다. 네. 우리 지방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 심의, 승인,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그리고 지역의 민원 해결, 그 다음에 시 집행부의 견제 기능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이거를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같이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또 주민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 가서 지역 활동도 해야 되지만 지역 그 자생단체들의 행사들이 많습니다. 네. 거기를 또 참여해야만이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도 우리가 또 시에도 전달하고 그리고 시민들하고 이제 자주 소통을 해야 어떤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 아이디어가 정책이 돼서 시민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을 해보면 보통 이런 기업은 일을 딱딱딱 마무리해가면서 정리를 하는데 우리 그 의회 의원들은 일이 계속 밀려 있습니다. 해도 네. 해도 끝이 없고 또 다른 일이 나오고 또 다른 일정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쩔 때는 어디서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바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은 공통적으로 너무 일이 많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8대 시의회 출범 후에 살펴봤더니 조례안 50건을 비롯해서 의견안, 동의안을 합쳐 총 84개 안건이 심사가 됐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총 287건의 개선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의정활동 정말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조례 혹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된 점이 있다면 뭐 어떤 성과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가장 큰 성과는 서로 이렇게 그래도 별로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그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만하게 이 8대 의회 전반기는 좀 흘러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우리 또 재정문화위원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또 안건 처리나 이런 데에 있어서 뭐 도시공사에게 뭐 1,000억 원을 출자하는 동의안들이 넘어갔고 그리고 영상문화단지나 이런 부분들 예민한 부분들은 아직 계류되어 네.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합의점들을 좀 모색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서로가 굉장히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들에서 특히 불협화음 없이 뭔가를 그래도 무엇을 했다보다는 계속 꾸준히 이어온 것들이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의 개인적인 사안으로서는 아까 그런 조례들을 많이 발의하셨는데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꼭 반드시 하고 싶었던 조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생활임금 조례나 노동이사제 조례나 그런 것들은 제가 꼭 하고 싶었고 또 교육복지법이나 이런 조례들을 꼭 하고 싶었는데 네. 마침 지금 이제 이번 달까지 해서 계류 중이에요. 재정문화와 관련된 조례들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한 단계 한 단계를 각자들의 눈에서 성과를 좀 내시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함께 낸 것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딱 어떤 하나다라기보다는 대신에 이제 좀 오히려 속상한 면들이 있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이렇게밖에 개선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아쉬움들이 좀 남지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들의 목적하에서 목표하에서 좀 그래 잘 된 것 같습니다.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도 네. 굉장히 중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성과 어떻게 평가해 보십니까, 박 의원님? 일단 이제 일법 활동의 이제 조례 제정에서 부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가 스마트 도시를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법의 제도를 마련해 줬다는데 그런 의의를 두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천시 항일 독립운동 기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부천의 이제 항일 운동에 대한 역사를 되새길 수도 있고 또 그런 문화 유적을 보존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부천시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항일 운동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이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외 공무 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예유성 출장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었다는 데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이제 의원들이 국외 출장을 가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협력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의원들의 정책으로 반영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옛날 일기 신도시 할 때에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공원에 체육관을 지었는데 주차장이 한 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그 꾸준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에 있는 체육관이라 공원 부지를 주차장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래 이제 약간 16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체육 동호인들이 만족하고 고마워하고 또 체육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과를 이제 짚어봤고요. 반대로 좀 아쉬운 점 있을 것 같은데 스치듯이 잠깐 이야기해 주셨어요. 본격적으로 아쉬운 점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이제 그때 그 뭐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의원들 발의한 거에서는 뭐 성평등 조례 그때 뭐 나왔었던 거 문화 다양성 조례 그 연계돼서 그 두 가지 정도지 그 외의 것은 거의 집행부에서거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건 거의 통과가 거의 됐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쉽다라는 거가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조례들은 더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서로가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더 논쟁이 되겠죠. 더 뜨겁지만 그래도 더 따뜻한 논의를 위해서 한 진일보 우리가 후퇴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조례가 꼭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나 이런 과정들이 조금 길더라도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거쳐서 다시 한번 시도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찬반이 있는 그 과정 자체도 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끊임없는 논쟁들이 있고 끊임없는 좀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해서 또 추후에 충분히 또 올릴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해야 할 것들, 좀 더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들, 그리고 좀 더 사회적 좀 일치를 봐야 되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전 맞다고 봅니다. 따뜻한 논의라는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박 의원님 좀 아쉬운 점이 있던가요? 그렇죠. 이제 그 두 가지 조례가 이제 결국은 이제 통과되지를 못했는데 방역동 그리고 성평등 조례, 성평등 조례나 이제 문화 다양성 조례가 이제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 조례 관련돼서 찬반이 극명히 갈려 있고 또 우리 민주당 지지층 자체에서도 찬반이 극명히 갈리는 이런 조례들은 더 토론하고 더 듣고 어느 정도 서로 합의가 되고 그래서 서로가 어느 정도 양보해서 성숙됐을 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조례들이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앞으로 추후로 그게 다시 추진이 된다 하면은 그런 사전 절차들을 좀 거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서로가 이제 조금은 부족하지만 만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야 할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한 6분여 남았습니다.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해보죠. 지금 28석 중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출범 초기만 해도 과연 이 시 집행부의 견제가 잘 될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야당 의원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너무 좀 답변 드리긴 좀 창피하고요. 그러니까 그 견제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스스로 자평하기는 그렇게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야당으로서 가는 것보다는 의원으로서 간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견제가 필요했던 일들은 많았는데 야당이 한 목소리 낸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썩 우리가 제가 뭐 야당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사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견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부천시와 의회가 마찰을 빚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는데 여당 의원으로서 부천시 의회가 시집행부 감시와 견제가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 당정 협의나 당정 합의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시 집행부는 뭐 어떤 사업들이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고요. 또 시민의 의견과 그거의 자잘못을 따져서 하는 거는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열음이라기보다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서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은 사업에 이익이 되거나 그 사업에 부담을 주는 사람을 정리하고 매각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이라는 거는 저는 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소수의 인원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다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이 소수와 다수의 의견들이 잘 조화가 돼서 모두가 부족하지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다 보면 계속 그 불협화음 같은 모습이 보일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조정하고 다듬어서 마지막에 발표하고 이런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서 생각하는 불협화음이라는 거는 좀 너무 앞서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현안 가운데 하나가 또 이 상동 영상단지입니다. 단계별 개발로 가자고 했다가 전면 개발로 갔고요. 지금 주거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시 집행부를 이해가 갑니다. 이게 전반기 의회에서 빨리 이거 매각 동의안이 통과돼 가지고 빠른 그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좀 2번이나 부결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남은 큰 산은 결국은 시민 공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6월 10일 날 공청회가 잡혀 있는데 그때 공청회 때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나 도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산업 전문가 아니면 영상 문화 콘텐츠 이런 전문가들이 모아서 그 자리에서 의견도 나누고 나름대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시민들하고 대화해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조정할 건지 축소할 건지 백지화할 건지 그대로 할 건지는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될 걸로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뭐 되게 아주 뭐 명쾌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 우리 의회에서는 역할이 많이 이제 떠났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어떤 일정안의 의견들을 내놓으셨고 그 의견에 대한 조율을 또 주민공청회에서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을 이렇게 내셨거든요. 네. 근데 의회에서의 역할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좀 하는 것도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과 이제 시장과의 어떤 조율점 그리고 같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거 그리고 네. 거기 안에서의 의회 역할 이게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청회를 좀 기점으로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10일 공청회를 앞두고 결과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뤄진 현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8대 시의회 후반기 과제도 많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8대 시의회 후반기 내 혹은 당장 올해 안으로 반드시 해내야 할 건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박 의원님. 우선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상동 특구암 문제, 이 문제도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동부천 IC도 이치 변경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 안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결정이 돼야지 네. 내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곽 의원님, 향후 부천시 과제 짚어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한 4만 세대가 들어오는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시에 잘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인 것 같고요. 지금 결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더 꼼꼼히 따지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지금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와 그 결과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마치 결정은 했는데 그 과정이나 끝까지 잘 이끌어가는 것이 시의 저는 막대한 책임인 것 같고 그것도 예산 대비 투자 대비 그런 어떤 결과가 잘 나오도록 좀 끝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하고 의회도 그 견제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원 구성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후반기 시의장은 추대로 갑니까? 경선으로 갑니까? 지금 저희 민주당의 후보 3선 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이 합의에 의해서 경선을 할 건데 네. 경선을 해서 이제 의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선출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끝나거나 중간쯤에 상임위원장 선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네. 해서 원구성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군요. 자, 8대 부천시의회 반환점이 전반기 평가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